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번 그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을 바로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이게 미국 대학에서 그 유명인 그 졸업식 날 그런 행사가 있더라고요. 이벤트가. 왜냐하면 그 유명 인사를 불러다가 그 축사라고 해야 되나요? 강연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유명하신 분들이 각 대학별로 와서 이렇게 강연을 하고 그 내용들이 너무 좋아서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에 많이 떠돌아다니고 있어요. 선생님이 그거를 떠돌아다니는 기사를 이렇게 잡아다가 여기다 한번 씌워봤는데 이게 아주 보면 내용이 감동적이에요. 한번 그 첫 번째 거는 해리포터 알죠? 해리포터. 해리포터의 작가인 그 조앤 롤링이라는 분이 하버드 졸업식에서 했던 그 내용이에요. 제목이 아주 멋지죠. 실패의 미덕. 뭐 요거를 우리 하빈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실패의 미덕. 나는 대학 졸업 후 7년간 실패만 거듭했다. 결혼 생활을 오래가지 못했으며 실업자 신세에다 가난까지 닥쳤다. 그러나 실패는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줬다. 두려워했던 실패가 현실이 되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나는 살아있었고 사랑하는 딸이 있었고 낡은 타자기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인생은 성취한 일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면 행복해진다는 것을 내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네, 그렇죠. 우리가 봤을 때 그 조앤 롤링이라는 이 작가가 지금 현재는 어마어마한 부를 이뤘잖아요. 성공을 했잖아요. 그 자산이 뭐 세계 100대 부자 안에 든다고 그러나? 맥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죽을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해도 3대 그러니까 먹고 살아 전혀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그 책이라는 거는 계속 그게 인쇄가 될 때마다 그 사람한테 그 인쇄가 나오잖아요. 인쇄가.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우리 가요 작곡가들이 계속 그 노래방에서 그 노래가 나올 때마다 돈 받는 것처럼 이 사람도 책이 그냥 읽기만 하면 돈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부럽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엄쉬엄 살면 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때요? 해동내가 지금 해동대처럼 보이는데 발동내가 어마어마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면은 간단하게 돼 있지만 처음에 그러는 거예요. 대학 졸업 후에 7년간 실패만 거듭했다는 거예요. 보니까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이 작가가 대학 졸업한 후에 변변한 직업이 없었어요. 우리로 치면은 이렇게 좀 좋은 직장을 갖는다든지 안정적인 생활을 잘 못하고 이렇게 지내왔고, 그러던 와중에 또 어머니가 병을 얻어서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사망을 하게 돼요. 그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면서 바로 애를 가졌는데 한 1년 만인가 이혼을 하게 돼요. 그걸 안 맞아갖고. 그러니까 그 애를 데리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직장도 잃게 되고 이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고 그런 기간이 한 7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패에서 이 사람이 이제 난 실패자야, 아니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표현을 따르면 실패는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제거해줬다. 두려워했던 실패가 현실이 되면서 오히려 자유로워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이 내 삶에 불필요한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뭘까요? 불필요한 것들이? 돈은 꼭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즐기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추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렇죠. 그렇죠. 세상에서 그런 어떤 추구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 생각이 또 옳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어떤 내 생각들이 아니고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 기대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내가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실패하는 거잖아요. 세상에서. 세상의 어떤 기대치. 내가 그걸 맞다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 기대치에 이루지 못하면은 실패한 게 돼서 실패한 거니까 내가 이제 괴롭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정말 실패를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괴롭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실패가 현실이 되면서 자유를 얻다. 그런 것들로부터 세속적인 어떤 욕망, 꼭 뭘 해야 된다는 그러한 어떤 세상에 대한 기준 이런 걸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깨달은 거예요. 큰 깨달음 얻는 거예요. 내가 실패해서 자유로워지면서 깨달음 얻었어. 뭘 깨달았냐면은 나는 살아있다.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구나. 숨을 쉬고 있고 걸을 수가 있고 내 몸을 움직일 수가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 여기 사랑하는 딸이라고 표현했지만 내 주변에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애인이 있을 수가 있고 사랑하는 부모님이 있을 수가 있고 어쨌든 내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 낡은 타자기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정말 이게 중요한, 낡은 타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엄청난 아이디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었다는 거잖아요. 깨졌다는 거는 별게 아니에요. 깨친 거는 내가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있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맞네.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네. 그렇죠. 여기서 지금 이 사람은 손과 발이 멀쩡하고 그리고 타자기가 있고 아이디어가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고 이러면은 이거면 된다는 거예요. 일단 여기에 만족할 수 있다면은 내가 새로 시작할 수가 있고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깨침이라는 거예요. 별게 다른 게 깨침이 아니고 엄청난 진리가 숨어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내 삶이 이만큼의 이것만 있어도 되는구나. 이 정도만 있어도 내가 충분히 행복할 수 있구나. 이걸 깨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공한 다음에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인생은 성취한 일의 목록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면 행복해진다. 는 것을 내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다. 그때 그 괴로운 나에게 가서 인생이라는 것이 성취한 일의 목록, 내 과거의 어떤 실적, 과거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성과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내가 깨달으면 행복해진다. 그걸 말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과거에 가서. 그렇죠. 행복이라는 게 만약에 과거의 어떤 그러한 요즘 말하면 학력이나 아니면 사회에서의 스펙이나 이런 거에 달려있다고 하면 누가 행복해질 수 있겠어요? 정말 그 소수의 몇 명만 사람만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재밌는 건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과연 그런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고 있냐 라고 보면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죠? 요즘에 보면은 대기업 회장님께서 정치 자금에 연루돼서 목숨을 그냥 중요한 목숨을 그냥 버리고 오잖아요. 예전에 예전 대통령 분도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부러울 게 나무랄 게 없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거죠. 무슨 과거에 어떤 것들이 내 행복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지금 내가 가진 거를
내가 가진 게 가진 게 있고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다 깨닫는 순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해리포터의 이 작가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정말 재밌는 건 정말 이분이 7년만 실패하고 그러면 바로 성공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 찾아보니까 첫 번째 책을 쓰기까지 첫 번째 책을 쓰기까지 5년이 걸렸대요. 5년이. 5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동배가 직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5년 동안 책 한 권 썼는데 바로 성공한 게 아니라 그 대형 출판사에서 12곳이 가서 거절당했대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내가 열심히 이제 준비를 해서 막 스펙을 쌓고 대기업에 이제 입사 준비를 했는데 12군데 어절을 넣었는데 다 떨어진 거지. 다 떨어진 거.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좌절하겠어요. 그럼 이제 갈 때 중소기업, 뭐 더 낮은 뭐 알바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데를 찾다가 어느 한 군데 찾았는데 거기서도 썩 그렇게 내키하지 않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책을 내는데 한 500권만 내줄 수 있다. 왜냐하면 아동도서는 성공할 확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500권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마음세탁소 책을 처음에 낼 때 마음세탁소 책이 1000권을 처음에 하게 됐어요. 1000권. 그럼 그보다 못하다는 거거든요. 이 대작가의 그 아동 판타지 소설이 출판사가 보기에 처음 봤을 때는 500권도 힘들다. 그래서 500권만 하기로 하자. 그리고 거기다가 또 엄청난 요구를 했어요. 뭐냐면 작가가 여자 작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때까지는 남자 작가들이 대부분 이런 아동 판타지 소설을 썼다는 거예요. 여성 작가 이름을 내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수용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앤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그냥 J.K. 롤링으로 해서 책을 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책을 냈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몇 년 또 지나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건너가면서 이제 엄청나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데 히트를 치게 됐는데 그 입소문의 가장 큰 그 핵심 사항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의 어떤 그 성장 과정, 실패자의 어떤 그러한 경험이 그게 입소문을 타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책을. 뭔가 특이하잖아요. 여자고 막 실패자고 뭔가 그 전에 어떤 스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동기부여가 돼서 읽게 되었고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의 어떤 현상적인 그런 조앤 롤링의 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연수로만 따져도 몇 년이 걸렸습니까? 10몇 년이 걸린 거예요. 10몇 년. 이 책이 정말 성공 이르기까지. 그만한 기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이 사람이 있는 거고, 그것도 이 사람이 나중에는 실패하는 것들을 경험을 삼아서 이렇게 막 기부를 해요. 자선활동을 많이 해요. 근데 그 자선활동을 하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부모님이 그런 병으로 돌아가셨으니까 그 다발성 경화증에 대한 단체에 기부를 하고, 그리고 자기가 이혼했기 때문에 그 이혼한 가정을 돕고, 거기에서 태어난 어떤 편모를 할 자식들을 지원하는 단체를 돕고, 그 관련된 자기가 어떤 당했던 일들에 대해서 힘들었던 거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이 실패가 내가 지금 뭐 잘 안 되고 뭐 이게 안 풀리고 하는데 괴롭잖아 이게.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을 도와주는데 내가 전혀 경험이 없어. 거기에 대해서 아픈 경험이 없어. 도와주더라도 그 사람들, 내가 도와줄 때도 정말 우러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정말 뭔가를 느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내가 아픈 그런 게 말의 힘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의 힘. 내가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그걸 극복한 사람들이 얘기해줄 때 그 느끼는 그러한 진정성. 그렇죠. 진정성 이런 것들이 크게 다가오잖아요. 근데 그냥 막 성공만 한 사람이야. 실패 한 번도 안 했어. 예를 들면 뭐 대기업 2세 회장님 아들이 와갖고 막 강연을 하는 거예요. 와서 내가 미국에서 경영학 공부를 해서 회사에 들어왔는데 바로 이사가 되고 그래서 몇 년 지났더니 부회장이 돼 있고 막 이래가지고 계시면 그게 와닿겠어요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어떤 달동네 터널을 지나서 나중에 해동네가 되고 나면 우리가 할 일이 많은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위에 이런 비슷한 우리 친구들을 봤을 때 따뜻한 말을 해줄 수가 있고 그들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가 있고 그렇다면 지금의 어떤 이러한 내가 지금 실패라고 여기는 그런 부분들이 과연 실패냐는 거죠. 자, 그런 얘기가 되게 비슷한 얘기들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룻밤새 성공에 이르는 방법은 없다. 이건 어떤 패션 디자이너인데 회장님이세요. 회장님. 이것도 이제 대학에서 한 말인데 10년간의 인내와 노력이 하룻밤새 성공을 만들어낸다. 이게 멋지지 않아요? 그리고 또 겉에서 봤을 때는 이게 많잖아요. 하룻밤새 성공. 자고 일어났더니 스타가 됐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그 사람의 삶을 알게 되면은 하룻밤새 성공은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그냥 쉽게 생각해서 우리 아이돌 그룹 막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길거리 캐스팅이 돼갖고 좀 연습하다가 나왔더니 스타 됐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연습생이 보면 차비가 없어가지고 밥값이 없어가지고 막 굶고 계속 그 연습만 하고 어떻게 보면은 그 미래가 불투명한 일이잖아요. 그게 그렇잖아요. 오히려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되게 취직이라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연습생만 하다가 나오면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불확실한 미래 가지고 모든 걸 투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몇 년을 투자해서 어떻게 기회를 얻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보더라도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하룻밤새 그냥 성공이 야 너 자고했더니 운 좋다 성공을 이뤘어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노력과 인내가 엄청난 그런 것들이 안에 숨어 있다는 거예요. 뒤에도 이제 비슷한 거예요. 혁신은 총명함이 아닌 인내에서 나온다. 이것도 미국의 어떤 회장님이 미시간 주립대 졸업식에서 한 내용 중에서 나온 말이에요. 요거는 우리 성심이 한번 해볼까요? 위대한 혁신 하나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적은 없었다. 모든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공을 들이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대단한 아이디어로부터 나오는 혁신이 노력과 인내 부족을 메울 수 있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거의 없었다. 네. 그렇죠. 위대한 혁신 하나가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적은 없었다. 우리 그런 책들 보면 기업, 성공하는 기업의 무슨 법칙 이런 걸 듣는 책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은 이런 걸 많이 나오죠. 혁신을 해서 엄청난 성공을 이뤘다. 서전 가든 기업이었는데 혁신을 통해서 엄청나게 다시 성장을 시켰다. 근데 실제로 이 회장님이 하는 내용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혁신 하나 가지고 결정적인 전환점이 된 적이 없어요. 모든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공을 들이는 작업의 연속이었다.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혁신이다. 그걸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꾸준히 했다 그러면 뭔가 밋밋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약간 변화가 되는 그 시점을 딱 잡아가지고 이때 누군가가 이런 아이디어를 제시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변한 거야 하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실제로 그 안에서 돌아가는 것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 이제 직장 생활 해본 사교리가 보면 어때요? 회사에서 확신하자 막 그러잖아요. 예. 구호를 막 외치고. 예, 절대 그런데 그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막 그 하라는 대로 해도 10개 하자고 하면 한 2개 할까 말까요. 그렇죠. 그 2개를 꾸준히 해도 별 별거는 없어요. 실제로는 그래요. 실제로는 그렇거든요. 이 막 혁신이라는 것들을 막 따와서 벤치마킹을 해갖고 혁신 따는 그 기업들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회사에 적용을 해서 막 열심히 하려고 해도 적용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적용을 해서 어느 정도 꾸준히 해도 큰 변화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혁신을 가지고는 변화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 대단한 아이디어로부터 나오는 혁신이 노력과 인내 부족을 메울 수 있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정말 이런 거거든요. 내가 엄청난 아이디어가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아이디어가 있어. 수억을 멋진 아이디어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이거 가지고 창업을 해. 그런 생각도 가끔 하잖아요, 우리가. 내가 진짜 아이디어 좋은 거 있어. 얘들아 들어봐봐. 그러면 선생님도 옛날에 막 그런 거 많이 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막. 선생님 발이 막 겨울에 되면 시려우니까 선생님의 아이디어였어요. 수십 년 전의 아이디어. 걸으면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열을 발산을 시키는 거야, 내부적으로, 고도에서. 걸을 때 충격 있잖아요. 충격 에너지. 약간 하이브리드냐. 그렇지. 압력이 작용하니까. 이거를 에너지로 바꾸면, 그러면은 건전지 없이도 발이 따뜻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만 진짜 몇 년 한 것 같아. 이거 대박이다, 정말 이거. 되면은. 근데 이거 처음 보고 난 진짜 평생 먹고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 근데 과연 그럴 것이냐. 그렇지 않은 거거든.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벌써 이런 거 다 했더라고요. 일본 사람들 다 했어 벌써. 내가 생각하는 거를 이미 다 시도를 했고 실패하고 있었어 벌써. 실패로 돌아왔고 나중에 알았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성공의 실패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일을 이루려면 그걸 끊임없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자체는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아이디어가 좋고 나쁘냐보다도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게 안 좋은 아이디어라도 끊임없이 거기에 대해서 개선점을 생각하고 계속 노력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이런 거죠. 혁신이라는 거는 우리 깨침이라고 볼 수 있죠. 깨침. 우리가 오늘 다 깨치잖아요. 그래. 달동네를 인정하니까 마음이 싹 편안해졌어. 아무것도 아닌 거 같아.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였어. 이 마음병은 이거 뭐 껌이네 껌. 하고 해서 딱 깨쳤는데 어때요? 그 다음날 똑같아. 괴로워. 내가 똑같은 걸 계속 괴로워하고 있어. 엄청난 그 상황이 딱 닥치니까 똑같아. 증상이 똑같이 나타나.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근데 그 깨침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난 위대한 깨침을 얻었어. 돌을 깨쳤어. 이제 끝났어. 나올 필요가 없어. 공부할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다시 0점으로 나오고 있더라고. 이건 왜 그러냐. 깨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거죠.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해야만 되는 거예요. 꾸준히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래서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죽을 때까지 그냥 내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려면 죽을 때까지 밥을 먹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밥 먹잖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잠을 자잖아요. 그죠? 죽을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죽을 때까지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나 깨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현재 오늘 내가 내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죠. 더욱 중요한 거.
이렇게 꾸준히 할 때 비로소 변화가 된다는 거죠. 깨침 자체는 변화가 아니에요. 그죠? 깨침은 그냥 깨침일 뿐이에요. 아이디어예요. 반짝이는 아이디어. 순간 떠오르는 아이디어. 선생님의 아이디어처럼 반짝 떠오르는 아이디어. 중요한 것은 밑에 나온 것처럼 스티브 잡스가 한 말처럼 계속 갈망하라. 무식하게. 영어로 치면 더 이게 재밌죠. Stay hungry, stay foolish. 발음 괜찮아요? 발음? 아니, 오랜만에 하는 영어 발음이라서 되게 하고 나서 되게 민망한데 헝그리하게 계속 머물라는 거예요. 내가 뭘 얻고 내가 뭘 가졌더라도 거기에 그거에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마음은 뭔가 헝그리하게 헝그리 정신을 발휘하는 거죠. 그리고 또한 플리시하게 바보처럼 있지는 바보처럼. 바보가 어때요? 바보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보가 우리 봤을 때 바보 어떤 사람이 바보 같아요? 융통성 없는 사람. 융통성이 없어. 말을 해줘도 안 쳐먹어. 잘 알아듣지 못해. 현실 어때? 어떤 애가 바보 같아요? 바보가 현자가 아닐까. 너무 나갔어 지금. 너무 나갔어. 물어보면 잘 모르고 잘 모르고. 물어봐도 잘 모르고. 그렇죠. 아는 게 별로 없고. 동민아. 예. 우리 바보 어떤 애가 바보 같아? 바보는 잘 모르겠고 똑똑한 사람은 알겠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반대가 바보니까. 네.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 똑똑한 사람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딱 떠오르는 사람. 떠오르는 이미지 지금. 똑똑한 사람. 그럼 뭐 얼굴 갸름하고 손재주 좋고 분별력 있는 사람. 그렇죠. 바보.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인정하지 않는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 그렇죠. 근데 바보처럼 있으라는 거예요. 바보처럼. 근데 바보 같은 사람 행동은 어떤 것 같아? 행동이. 단조로워요. 그렇죠. 뭔가 단순하고 네. 뭔가 그냥 하던 거 계속 하고 네. 남이 좋은 말 해줘도 잘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자기 그냥 하던 스타일대로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바보 같잖아.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스티브 잡스가. 잡스가 그래. 잡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우리가 또 헷갈리잖아요. 이게 또. 잡스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이랬으면 별로 안 헷갈리는데 아이고 이상한 소리 하네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애플의 그 잡스 형님께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바보처럼 하라는 게 행동하는 게 그런 거예요. 진짜로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막 휘둘리지 않고 내가 만약에 진정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게 바보 같은 거 아니야? 되든 안 되든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엔 이거 안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얘기를 해줘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반응이 없어. 그러다 좀 바보 같잖아요. 그런데 내가 정말 그런 원하는 바가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안 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냥 가는 거예요. 바보처럼. 그게 우리 잡스형님께서 한 말이에요. 이거 한번 믿어봐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잡스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이제 최장암을 알아서 일찍 좀 갔잖아요. 50대였죠, 50대. 근데 아마 그때쯤인 것 같아요. 아마 진단을 받고 그 비슷한 시기인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노미가 한번 그 죽음 한번 읽어볼까요? 죽음은 우리가 도착할 종착역이다. 누구도 이를 피할 수 없다.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죽음은 우리가 도착할 종착역이다. 어디, 언젠가는 가야 될 곳, 도착해야 될 곳이고, 그리고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할 종착역이다. 어디, 언젠가는 가야 될 곳, 도착해야 될 곳이고, 그리고 죽음은 삶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착할 종착역이다.
누구도 이를 피할 수가 없다. 성공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꼭 가야 되는 곳인데, 근데 그래서 우리가 막 허무하다, 뭐 해서 뭐하냐 이런 말을 하지만 잡스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죽음은 삶이 만든 최고의 발명품이다. 왜냐하면 죽음이 삶을 변화시키니까. 우리 생각하면 이런 거,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 내가 3개월 있다가 가야 돼요. 죽어야 돼. 그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까요? 오늘 하던 대로 지금 내가 그냥 이렇게 오늘 뭔가 좀 꿀꿀해, 기분이 안 좋아, 그럼 이대로 살겠냐는 거예요. 아니죠, 그죠?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근데 우리가 죽음을 이렇게 잘 느끼지 못하고 현재는 죽음에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사는 대로 살고 되는 대로 살고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을 딱 생각하면 어때요? 죽음을 딱 생각하는 순간 사람들의 기대, 그리고 내 자존심,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죠. 내가 내일 죽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게 무슨 상관인데요? 내 자존심이 무슨 상관인데요? 그리고 어차피 죽으면 실패하고 성공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실패해서 또 생각할 게 뭐가 있어요?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집중할 수 있어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잃을 게 없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잃을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어차피 잃을 게 없으니까 즐겁게 살아보자는 거예요. 오늘 하루 즐겁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자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너무 내 멋대로 살면, 칠정의 마음대로 살면 자꾸 부딪히니까 최소한의 것만 지키자는 거예요. 최소한의 예만 지키자. 최소한의 예라는 것이 결국 비방원망하지 않고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화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뭐겠어요? 지금 우리 이 명사들이 미국 대학 졸업식에서 와서 하는 얘기의 핵심은 달동네가 있다. 달동네 순기능이, 근데 달동네가 나쁜 게 아니다.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달동네에도 순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순기능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달동네가 와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순기능이 이렇게 많잖아요. 실패에 대한 순기능, 그죠? 죽음에 대한 순기능.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거를 그렇게 계속 꾸준히 해 나가는 거. 그 달동네, 어떻게 보면 달동네잖아요. 노력하고 인내하는 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하기 싫은 일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정말 좋은 장점들이 있다는 거예요. 해동네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달동네가 오더라도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괜찮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맹자양양편 한번 가볼게요. 맹자양양편에서 양해왕이 말했다는 거 하결이 한번 읽어볼까요? 양해왕이 말했다. 과인은 가르침을 받들기 원합니다. 맹자가 대답해 말했다. 몽둥이와 칼로서 사람을 죽임에 서로 다름이 있나요? 왕이 대답했다. 서로 다름이 없습니다. 맹자가 다시 물었다. 칼과 정치는 서로 다름이 있습니까? 왕이 대답했다. 서로 다름이 없습니다. 네, 그렇죠. 양해왕이 또 말했어요. 가르침을 받들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정치나 어떤 다른 나라와의 어떤 전쟁에 대해서 뭔가 가르침을 원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익이 될 수가 있는지. 처음에 그랬잖아요. 이익에 선생님 오셨으니까 강차 우리나라에 어떤 이익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양해왕은 이익에 대해서 가르침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또 비유를 들어서 사람을 죽이는데 몽둥이로 죽이나 칼로 죽이나 다른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역으로. 그러면 사람을 어차피 죽이면 똑같으니까
칼로 죽이나 몽둥이로 죽이나 다른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제 또 물어보는 거죠. 칼과 정치가 서로 다름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칼로 사람을 죽이나 정치를 잘못해서 사람을 죽이나 사람을 죽인다면 서로 다른 게 있겠냐는 거죠. 다름이 없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양양이 서로 다름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을 한번 볼게요. 성신이가 한번 읽어볼게요. 맹자 말하기를 왕의 부엌에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국간에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들은 굶주린 기색이 있고 들판에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면 이것은 짐승을 이끌고 가서 그 시체를 뜯어먹게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짐승이 서로 잡아먹는 것도 사람들은 아주 혐오합니다. 그런데 백성의 부모가 되어 정치를 펴면서 짐승을 몰고 가서 그 시체를 먹게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위정자를 어찌 백성의 어버이라 하겠습니까? 공자님이 말했습니다. 장래에 사람 같은 나무 인형을 처음으로 만든 그 잔인한 사람은 아마 후손이 끊어질 것이다. 이 말은 사람 형상을 만들어 잔인하게 장래에 사용하고 모든 것에 대한 비판입니다. 나무 인형도 파묻어 버리기 어려운데 어찌하여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죽도록 내버려 둔단 말입니까? 네. 자,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저 큐. 자, 여기 보면 볼게요. 이 뒤에 나오죠. 공자님이 말했습니다 하면서 장래 사람 같은 나무 인형을 처음으로 만든 그 잔인한 사람은 아마 손이 끊어질 것이다. 이게 옛날에 보면요, 이게 이렇게 사람이 왕이 죽을 때나 이런 호족이 죽을 때 거기다가 그 전에 이제 순장하는 풍습이 있었어요. 순장.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을 매장했던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같이 묻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풍습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안 좋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사람 모양을 만들어서 이제 장례를 지낼 때, 묻을 때 같이 묻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여기 말하는 나무 인형, 나무로 만든 사람 모양 인형이거든요. 근데 이게 진시황 그 무덤에 들어있는 그 병마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군사와 뭐 마차, 전차 이런 거를 만든 용자가 이제 그런 본 떠서 만든 그 인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걸 발굴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실제 사람하고 거의 이제 흡사하게. 그래서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안 만들면은 사람을 시켰다 사람을. 이 만드는 사람들이 사람하고 모양을 비슷하게 안 만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흙으로 만든 나무 만들었으니까 턱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도 죽였다는 거예요. 만든 사람. 근데 이런 거를 몇천 구를 만들어요. 몇천 개를. 생산 라인이 있었어요. 생산 라인이. 요즘처럼 공장처럼 다리 만드는 틀이 따로 있고 사람 몸통 만드는 틀이 있고 그런 거 만들어 조립을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 엄청나요. 그게요. 이렇게 사람 보이죠 이렇게. 사람들을 진짜 그 어떤 자세 같은 것도 다 해서 고려해서 만들고 그리고 볼까요 한번? 말도 어때 말? 진짜 하잖아요 말도. 이렇게 장군들의 모습. 색칠까지 했대요 사람에 대해서. 색칠도 했는데 이거는 오래돼서 색칠이 다 이제 없어지고 진짜 사람 얼굴 다 다르잖아요. 이게 보면은 비용이 천정이에요. 천정 이렇게 이게 몇천 구가 있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한 운동장 크기보다 크대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보호하려고 이렇게 운동장처럼 만든 거예요. 실내 운동장처럼. 근데 아직 다 발굴이 아직 안 됐대. 이런 게 되게 많대요. 몇 개 발굴이 된 거예요 지금. 진시황인가요? 진시황이 이거는 만든. 그 진시황 그 기록을 보면은 진시황이 그 자기
자기 궁 있잖아, 궁. 아방 자기 궁하고 똑같은 거를 만든 거예요, 이렇게. 죽은 다음에도 그렇게 살려고 똑같이 만든 거예요. 자기 현재 살 동안 죽은 다음에 살 수 있도록 현재 사는 그 상태랑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도성도 만들고 그 안에 사람들도 이렇게 만들고 말도 만들고 이랬다는 거예요. 어쩌야 보면 이렇게 그렇죠. 자세도 막 이렇게 막 칼 뽑는 자세. 또 실제로는 이런 칼들은 없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까맣게 불타 있거나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은 뭐 이거를 실제로 칼 같은 거 꽂아놓으면은 다른 사람들이 도구를 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구를 해서 그거를 무기를 쓸 수 있을까봐 무기들은 다 빼놓고 이렇게 뭐 나무를 이렇게 그을려서 불에 태워서 넣는다는 그래서 이제 자세들은 이렇게 군사들 자세인데 무기는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멋있죠? 이렇게. 예전에 보면은 이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홍콩 영화 보면은 이런 동물형들이 막 살아나갖고 막 싸우고 그랬어요. 그런 거 본 적 있죠? 본 거 같아요? 홍콩이 막 성명 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영화에. 근데 이게 이제 좀 그런 과정, 이런 걸 만드는 과정도 좀 잔인하고 이러니까 또 사람들의 그런 그러니까 노력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공자가 이제 그때 이걸 이제 비판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맹자가 그걸 인용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나무 인형도 파묻어 버리기 어려운데 어찌하여 백성을 굶주리게 하고 죽도록 배부르 둘 수 있다고 일단 말이니까. 이게 이제 맹자가 얘기한 거죠. 왕은 지금 왕의 부엌에는 살찐 고기가 있고 마구간에 살찐 말이 있는데 백성들은 지금 굶주리고 들판에서 굶어 죽은 시체가 있다고 하면 이러면 어찌 이게 짐승을 입고 가서 그냥 그 사람 시체를 떠먹게 하는 건 사람이 있겠냐.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면 뭐겠냐는 거예요. 백성을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이런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백성의 어버이라고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왕은 아니니까 나는 왕이 아니니까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삶에 있어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정치라는 거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주위에서 봤을 때는 서로 사람과 사람끼리 잘 지내는 거예요. 그렇죠? 잘 지내는 거. 내 주위 사람과 잘 지내는 게 정치예요.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 지내려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지내려면 요즘에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주위 사람하고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쉽게 이렇게 생각한다면 배려해주고. 네. 그렇죠. 네. 이해해주고. 그렇죠. 그러면 서로 잘 지내는 나도 잘 지내려면 그렇게 하면 상대는 잘 지낼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좀 되게 편하고 기분 좋고. 그런데 나도 좀 잘 지내고 싶잖아.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될까? 나도 잘 지내고 싶어. 그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너무 이해하고 배려해주다 보면은 그치, 힘들죠. 내가 남자친구를 너무 이해하고 배려해줬더니 남자친구가 기고만장해서 정말 우습게 보고.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또 잘해주면 또 문제가 생겨. 그래서 정치라는 거는 이 윈윈게임 말하면 나도 좋고 상대도 좋게 만드는 게 바로 정치예요. 그리고 우리 보면 지금 정치판 보면 그렇잖아요. 여당이고 야당이 서로 막 죽였듯이 싸우지만 결국에는 자기네끼리 잘 살라고. 그렇죠. 자기네끼리 잘 살라고. 그렇죠. 연금
자기네 연금도 막 올리고, 몰래 올리고, 그죠? 자기네 지역구에 돈도 자꾸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하고, 쇼. 쇼를 하는 거잖아. 그죠? 서로 잘 사는 게 사실 정치를 잘하는 거야. 내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게 정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까 그런 거예요. 윈윈을 해야 되는데, 너무 잘해주면은 내가 좀 손해를 보고, 근데 반대로 내가 내 걸 너무 챙기면 어때요? 내 욕심만 챙기다 보면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 그걸 사람이 없어져요. 사실 사람들이 없어 주변에. 놀 사람이 없어, 놀 사람이. 그러니까 이거의 어떤 절묘한 균형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기준이 뭐냐? 이제 그걸 한번 우리가 참고해 보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신성개발 측면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한번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뭐냐면 정치를 잘하는 것은 이게 윈윈이다. 너, 나와 남이 서로 윈윈하자. 근데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내가 너무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렇죠. 아까 내 자리가 없어지고 놀 사람이 없고 남의 것만 자꾸 챙겨주다 보면은 내 마음이 괴롭고 당하는 것 같고 손해보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 잘 맞출까? 사실 답이 있을까요? 답은 없어요. 답은 없어요. 이 중간점은 없잖아요. 중간점은 없어요. 근데 중간점에 최대한 맞출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행동을 보면 이렇게 많이 하죠. 주로 이렇게 하죠. 주로 내 이익을 먼저 챙기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 이익을 현상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죠. 이게 두 개로 보면 좀 좋아요. 본질로 봤을 때 이익이 있어요. 그렇죠? 이걸 바꿔야겠네요. 그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가장 쉬운 방법은 현상적으로는 상대방의 이익을 좀 챙겨주는 거 먼저. 그러니까 말하면 이해해주고 배려해주고. 근데 본질적으로는 내 거 먼저 챙겨야지. 내 이익부터. 근데 현상적인 이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거죠. 내가 이제 현상적으로 예를 들면 거래하는데 내가 손해를 안 보고 거래를 뭔가 하는데 내가 좀 더 편하고 하는 게 편하고 그런 거잖아요. 실제로 돈이나 편안함 이런 거고. 근데 이걸 자꾸 내가 추구하다 보면은 잘 안 돼요. 실제로 돈이 안 들어오고 편해지가 않고 더 괴롭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은 돈이나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은 상대방을 먼저 이기게 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먼저 갖도록. 그런데 이 이익은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행복, 나의 행복이나 즐거움, 마음의 평화. 이거는 내가 먼저 내 것부터 챙기자는.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이제 이렇게 베푸는 거지 남한테. 내가 먼저 행복하고 즐겁게 살면은 저절로 베풀어져요 주변 사람들. 그렇죠. 내가 막 짜증나 있고 그러면 주변에 그 기분이 전달이 되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괴롭고 힘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막 즐겁고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도 막 즐거워지잖아요. 코미디 프로 보고 있으면 즐겁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먼저 행복하고 평화롭고 이런 이익에 대해 본질적인 이익은 이게 본질적인 이익인데 이건 내가 먼저 챙기고 그리고 현상적인 이익 돈이나 내가 편안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상대방이 먼저 그렇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와요. 내가 뭔가를 베풀면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를 해줘요.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면 이러면 바로 정치를 잘하는 거야. 정치 잘하는 사람들 보면 어때? 주변에 친구 중에서 좀 정치를 잘하는 것 같아. 그 사람들 보면 어때요? 이런 거 좀 잘하지 않아요? 이렇게? 베풀고 뭐 좀 사주고 이렇게 사주면서 그러면서 잘 보면은 자기가 즐겁고 뭔가 자기 뜻대로 잘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잘한다는 거예요. 서로 이익이어야 되는데 먼저 우선시할 거 상대방을 먼저 이기해 줄 것은 이런 현상적인 이익은 상대방을 좀 먼저 이기게 해주고 그리고 본질적인 이익 이런 건 양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복, 내가 행복한 거, 내가 평화로운 거 이런 거는 절대 양보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내가 먼저 챙겨서 그걸 이제 흘러 넘쳐서 그게 주위 사람들에 퍼지게 되는 이런 구조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정치를 잘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거는 열심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나라 회왕이 말했다. 어디요? 밑에 두 번째 페이지 밑에 보면 위나라 회왕이 말했다. 우리나라 회원이 많다. 위나라 회왕이 말했다. 두 번째 페이지에 왼쪽에 맨 밑에. 왼쪽 맨 밑에 있는 거. 이 나라 회왕이 말했다. 이 나라는 천하에 없이 강했습니다. 이는 선생님도 아는 바일 것입니다. 그런데 과인에게 이르러 동으로 제 나라와 전투에서 패에 장사하시었고 서로는 진나라의 패에 700리 땅을 잃었으며 남으로 초나라의 굴욕을 당했습니다. 과인은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죽은 자들을 위해 한번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렇죠. 이 양양이 얘기한 거예요. 자기 나라가 옛날에는 정말 강했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 정말 잘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갑자기 우리나라가 약해져갖고 전쟁에서 패해서 내 아들이 죽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 전쟁에 패해가지고 땅을 뺏기고 그리고 또 다른 나라한테는 굴욕을 당하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잘 살았는데 나 지금 보니까 뭐 별거 아닌 놈한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러다 내 자식도 막 병이 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한번 부끄럽게 여겨서 서류를 한번 해야겠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 우리도 사람 살다 보니까 내가 막 실패를 막 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막 사기를 당하고 뭔가 일이 안 풀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성공을 해보겠다. 성공하고 싶어요. 그럼 얘기를 했는데 맹자가 이렇게 대답한 거죠. 맹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경이가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맹자가 대답하기를 영토가 사방 백리만 되어도 그것이 왕 노릇이 가능합니다. 왕께서 만약 백성들에게 어진 정치를 베풀고 형벌을 죽여주고 세금을 적게 거두면 사람들이 깊게 밭을 갈고 김을 열심히 맬 것입니다. 장성한 자들은 농사일이 없는 날에 효도와 우애와 충성과 믿음을 수양해서는 집안에 들어와서는 부모를 섬기고 밖으로 나가서는 윗어른을 섬깁니다. 그러면 몽둥이를 만들어 나라를 지키게 해도 진나라 초나라의 견고한 갑옷과 날카로운 무기를 칠 수 있게 됩니다. 진나라 초나라 왕들이 그 백성들의 농사철을 빼앗아 부역을 시키고 사람들을 진발에 밭을 갈고 김매어 부모를 봉양하려는 사람을 방해하게 되면 그 부모는 얼고 굶주리게 되고 형제와 처자는 흩어지게 됩니다. 그 나라 왕이 자신의 백성을 함정에 빠뜨리고 물에 빠지게 할 때 왕께서 출장해 그들을 징벌하면 어떤 그 나라 사람이 왕에게 대적하겠습니까? 그래서 어진 자는 적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부디 이런 이치를 의심하지 마소서. 네, 그렇죠. 여기서 아주 멋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 나오죠. 인자무적. 인자무적. 어진 자는 적이 없다. 여기 나온 말이에요. 인자무적이. 인자. 저거 어떻게 쓰지? 이렇게. 이건가? 아니요. 고자. 그렇잖아요.
안 쓰다 보니까 골드형 목소리가 있었더니 그러니까 바로 지적했을 텐데 바로 지적질했을 텐데 원숭이에요 선생님 원숭이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이거 나중에 써봐도 돼요. 인자모저 굉장히 양해한 편에 나온 말이다. 나중에 이거 써봐봐요. 50도 100도도 거기 나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양해한 편에서 그래서 어진자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상황을 내가 극복하고 설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뭐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어디게 살라는 거예요. 착하게 살라고 선하게 살라. 그러면서 그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원리를. 내가 내 이익만 챙기려고 하면 힘들어지고 먼저 다른 사람 백성의 이익을 먼저 챙겨주면은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백성들의 세금을 더 껴가지고 백성들이 잘 살게 해주면 아니 그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울 거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자꾸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게 되면 상대방 나라에서 그 나라 백성들이 힘들어지니까 내가 그때 그 사람들을 도와주러 가게 되면 그 백성들이 어떻게 과연 그 나라 왕을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내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지 않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양형은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바로 직접 당장 뭘 할 수 있는 거 당장 내가 현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얘기하는데 맹자는 계속 본질적인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생각해보면 맹자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맹자의 말이 더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리가 있죠. 그러니까 당장에는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게 없겠죠. 당장에는 어떻게 보면 왕의 어떤 그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세금을 적게 얻으니까 왕의 권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길게 본다면 결국 나에게 이익이 된다요. 그래서 이 왕이 자꾸 정치를 얘기하고 전쟁을 얘기하는데 그거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바로 인하게 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거예요. 지금 이게 증상이 너무 심하고 당장 내가 괴롭고 뭔가 조급하니까 빨리 답을 얻고 싶잖아요. 근데 답을 수없이 알려주잖아요. 답을 수없이 알려주잖아요. 이게 답이다. 이게 답인데 이렇게 하면 된다. 그냥 그렇죠. 예를 지키고 사람사의 예를 지키고 비방 옹호하지 않고 추리하지 않고 반성이 또 되네. 되게 얘기하니까 요즘에 비방 옹호를 하도 많이 해서 내가 선생님한테서 반성이 됐어요. 비방 옹호를 하지 않고 그죠?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리고 내가 할 일, 최소한의 할 일만 하면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증상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증상.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그 증상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이렇게 인하게 사는 거예요. 최소한의 내 할 일을 하고 내 도리를 하고 그리고 불평불만하지 않는 거. 왕의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내가 하는 할 일, 백성들이 최소한 굶어 죽지 않게 하고 그리고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리고 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최근에 들었던 멋진 말 하나를 들려드릴게요. 뭐냐면 원하는 일만 해서는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없다. 내가 원하는 일만 해서는 결코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그런데 이런 것만을 내가 이런 쪽으로만 해서는 정말 내가 원하는 근본적인 마음의 행복과 평화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는, 당장은 원하지 않는 그런 네트워크 비방 엄마 학교 하나 이런 거를 할 때 비로소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마치고요. 또 한 마디 더 들어봐야죠. 하결이 한마디 해볼까요? 내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 서로 같이 윈윈할 수 있는, 또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박수 한번 칠까요? 그렇죠. 서로 윈윈하는 거예요. 나만 좋은 척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만 챙겨주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 같이 잘 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고민해 보는 거예요. 청심이 한번 해볼까요? 결동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이게 있어서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야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칠까요? 그렇죠. 달동네가 사실은 내가 이렇게 규정한 거예요. 나쁘다고. 달동네가 얻을 게 없다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 안에도, 달동네 안에도 해동대가 숨어 있다는 거죠. 순기능이 있고 얻어갈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농민이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트워크 썰기 열심히 하고 과거하고 화해해야겠습니다. 과거 화해. 박수 한번 칠게요. 너무 멋진 말이에요. 과거와 화해. 이거는 뭐 따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 제가. 그냥 그 자체를 보면 딱 와닿죠 지금 무슨 말인지가. 멋집니다. 네. 멋져요 농민이. 자 우리 마지막으로 이쁜 연심이 한번. 맨날 민망하게. 민망하라고. 예, 큐브리고요. 아니에요. 원래 그래요. 저요. 되게 늦게 와서 잘 못 들었지만 남이 먼저 이렇게 베풀기를 바라지 않고 내가 먼저 베풀고 사랑을 발부하기 뭔가 내가 먼저 이렇게 그냥 나도 사랑해주고 내 자신도 사랑해주는 사람이. 좋습니다. 박수. 사랑 받기보다는 내가 남을 먼저 사랑하고 또 내가 나를 사랑하고 둘 다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해주는 거. 그렇죠? 둘 다 사랑해주는 거예요. 그죠? 남을 사랑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지금까지는 내가 사랑을 너무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좋습니다. 강의보다 소감이 훨씬 더 멋지네요. 그냥 강의 마치겠습니다.